저는 고양시에 있는 모감중학교 미술교사 박여수입니다. 제가 일단 소개할 때 제 소개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이 첫 페이지가 저의 소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컴퓨터 컴맹이라고 하죠. 컴맹, 기계치, 컴알못 이게 이제 저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들인데요. 제가 이제 아트앤컬처도 사실은 처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봐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고 그냥 이제 저랑 굉장히 이제 같은 학교에서 일을 하셨던 부장님께서 이제 GG 멤버이신데 저한테 그냥 툭 하고 이거를 수업해라고 그냥 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SN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페이스북 이제 여기 선생님들 많으시죠. 애들이 자꾸 패매로 막 저격글도 올리고 막 에스크로 싸우고 막 이래갖고 저는 진짜 그때부터 페이스북이 너무 싫고 인스타도 약간 맛집만 검색할 줄 알고요. 제가 하는 SN 활동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싸이월드 시절 그걸로 이제 마감을 한 사람이고요. 그냥 그 부장님께 저한테 그 수업을 이걸로 일단 수업을 해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구글 아트앤컬처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세계 여러 미술관들을 실제처럼 볼 수 있다. 되게 좋은 콘텐츠다. 활용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들어가 봤는데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저 방식대로 수업을 했죠. 근데 이번에 저한테 이런 큰 과제를 주셨어요. 큰 과제를 주신 이유가 학교에서는 너처럼 컴알못인 교사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래서 꿈과 희망을 줘라 저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잘 생각해서 여기 여러분들을 보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인데 저의 강의가 그냥 편안하게 저희 미술 수업 교실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수업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아트앤컬처 앱을 활용해서요. 첫 번째는 미술관이 나타났다. 두 번째는 내가 큐레이터라는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감상 수업은 이래요. 왼쪽에 있는 혹시 이 작품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아시죠? 네, 청계천에 있는 클래스 올덴버그의 스프링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애들이랑 약간 팝아트 관련된 수업을 하면은 이걸 꼭 보여줘요. 근데 뭐 물론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형태는 뭐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저게 어떤 모습이야? 애들 뭐 꽃갈콘이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다슬기잖아요. 다슬기가 약간 깨끗한 물에만 이렇게 서식하는 건데 청계천이 새롭게 복원을 되면서 클래스 올덴버그가 다슬기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빨강과 파랑, 뭐 아이보리 이런 색깔들은 클래스 올덴버그가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 한복의 옷고름에서 색깔을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애들한테 이게 청계천은 랜드마크가 돼. 그러면 랜드마크에 또 이제 애들은 좋아해요. 뭐 전 부루마블 모두의 마블에서 이제 배웠대요. 랜드마크가 뭐 상징물이다 이런 거 배워서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다가 애들한테 제가 그냥 사실 미션을 주거든요. 너네가 저희도 이제 고양시긴 한데 자주 가요. 서울에 자주 가니까 여기 가서 너네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오면 선생님이 마이쮸 주겠다라고 하는데 마이쮸 좋아해요. 애들 마이쮸 좋아하는데 사실 마이쮸 받으려고 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진짜 가서 이렇게 체험하고 같이 간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도 이제 아는 척도 하고 만약 여자친구 데려가서 아는 척하고 있는 척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수업에서 체험이 더해지면 어떻게 보면 그 학습된 내용이 내면에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저의 수업의 의도로 그렇다면 이제 앱을 활용해서 작품 감상을 해보자, 직접 체험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사실 애들한테 뭐 이런 활동을 좀 액티브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는 미션처럼 너희 모둠의 미션이다. 그래서 미션지를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만들어서 주거든요.
좀 약간 재밌게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 학습 목표는 일단 세계 유명 미술관 체험하고 관람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미술관 전시 작품, 작가에 대해서 알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현이랑 연결해서 전시 포스터를 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8모듈으로 항상 수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8개 미술관을 선정을 했어요. 사실상 저희 거기 앱에 들어가시면 세계 여러 미술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주어진다기보다는 제가 좀 선정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대표적인 작품을 위주로 좀 선정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랑 백남준 아트센터 이렇게 넣었고 사실 애들한테 모둠에서 하나만 이렇게 선정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어느 작품이 있다라고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선정하고 골라봐 라고 하면 또 가위바위보가 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아이들이라 사실 애들이 막 이렇게 처음에 방구 가져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왜냐면 그나마 아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방구 가져가려고도 하고 우리나라는 좀 이제 여기 세계 막 이렇게 세계에 있는 데를 먼저 가고 싶어 하니까 해서 어쨌든 이렇게 나눠 갖게 돼요. 한 가위바위보만 한 5분, 10분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고 나서는 사실은 앱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수업을 안내해 주는데 처음에 이제 앱과 친해지라고 이제 아트셀피죠. 하긴 또 이것도 애들한테 반톡에다가 이렇게 링크 걸어서 친절하게 안드로이드랑 OS 버전으로 해가지고 미리 앱을 깔아와라 라고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또 까는데 또 시간도 걸리고 데이터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 학교는 사실 무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환경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수업들은 사실은 월 초에 하시면 좋으세요. 왜냐면 월말 되면 애들이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실상 저도 무제한 아니었는데 애들 이거 주느라고 무제한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저의 거를 키면은 애들이 한 5명 정도, 그다음에 노트북을 또 키면은 노트북도 한 8명 정도, 나머지는 또 이렇게 무제한인 친구들이 또 있어요. 걔네들한테 이렇게 독려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아니면 이제 정 없으면 둘이서 같이 해라. 상황적으로는 좀 열악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트 셀피 굉장히 재밌어 해요. 유명한 작가들은 아니지만 그냥 사진 찍는 거, 셀카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애들은. 그래서 이런 거 하면서 앱이랑 먼저 친해져 보고 그다음에 미술관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보면은 저희 아까 얘기하셨던 스트리트 뷰 이런 거 들어가서 한번 봐라. 이게 패그맨인가요? 하여튼 귀엽게 생긴 애 여기 치고 들어가면은 한데 사실 지금 애들이 하는 거를 최대한 찍어와 봤는데요. 애들 짧습니다. 이렇게 막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네. 되게 귀엽죠. 다행히 애들한테 사전 동의는 사진이나 이런 거 선생님이 잘 유용하게 쓸게 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포켓 박물관인가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아니 심지어 눈을 들어가면 번역을 안 눌러도 돼요. 미스터 핸드메이드 알아요. 진주귀걸이 모시기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애들은 사실은 애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컴맹인 게 이렇게 또 드러나는데요. 다음 페이지 화면으로 어떻게 가죠? 저 이렇게 컴맹입니다. 자, 애들한테 이렇게 이제 앱과 친해진 다음에 이제 너희가 처음에 준 미션지대로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이제 박물관에 대한 정보나 그다음에 대표 작가는 누가 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너희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모두끼리는 서로 마음에 드는 감상 작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다음에 그 작품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하고 나서요. 전시
전시 포스터를 한번 디자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이제 원래 있었던 디자인인데 포스터에서 뭐 일단은 처음에 구성 요소를 찾고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구성 요소 찾고 뭐 색채도 얘기를 해주고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전시 포스터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방구미술관에 있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제목이나 부제들은 아이들이 내용을 직접 찾아보고 나서 정한 거예요. 대표 작품이랑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피치 갤러리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같은 작품, 뭐 왼쪽에 처음에 되게 국립현대미술관 했다고 싫어하더니 유영국의 작품을 사실 전체적인 화면의 레이아웃조차도 유영국의 작품과 같이 연결해서 진행을 됐잖아요. 사실상 애들한테 미안한 게 이 수업이 수행평가는 아니었어요. 이 제안을 받은 게 이미 평가 계획이나 수업이 다 이렇게 결정되고 난 이후라서요. 이거 사실 2차 시안에 다 이루어지는 수업 표현은요. 그래서 이거 사실 가져왔는데 화면의 사이즈는 이 정도예요. 사전에다가 다양하게 미술실 안에는 그냥 이런 종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가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포스터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요, 작품 진행하고 나서 발표하고 애들이 이제 발표하고 서로 자신들의 모둠에 있는 그런 이제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졌고요. 하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하고 말하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카고 미술관에서는 사실은 쉘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가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쉘라는 왜 색을 혼합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이 작품을 제작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대.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라고 하면서 사실 요거 초등학교 때 애들이 이렇게 점 찍어서 많이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한데 그래서 우리가 애들 점유법이라는 것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그 점유법이 어떻게 혼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발전해서 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마지막에 내용 정리는 사실 저는 카옷을 활용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카옷을 이번에 처음 활용해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컴맹 교사였으니까 그래서 카옷 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막 너무 열정적으로 모든 애들이 데이터 없는 애들끼리 다 달려들어서 하고 저한테 선생님 1라운드가 아니라 한 10라운드까지 만들어 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애들이 문제를 만들고 니네가 문제가 선택된 친구는 내가 1000점을 미리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만드는 것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켜서 활용하면 사실은 내용 정리는 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업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 앱을 활용해서 이제 분리된 수업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동아리 친구들이랑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해본 수업인데요. 앱 활용해서 미술 작품 감상하고 전시 기획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원래는 애들이 이제 자신의 감정으로 이제 감상하고 분류하게 했어요. 원래 우리가 미술 작품을 지식이나 분석의 관점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약간 수용미학의 관점으로 주제를 정하고 너희가 직접 전시를 기획해보자라고 한 수업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자신들의 관심 있는 분야, 삶이나 경험을 주제로 했고요. 거기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술관 모형을 제작하고 전시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그 활용하는 거는요, 저희 그 앱 상에서요,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다고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작품들을 아이들이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이 가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적합한 작품 검사,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원래 주제를 아이들이 먼저 찾는 마인드맵 수업을 1차 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의 작품이 나왔는데, 하나는 위안부에 관련된 소재를 했고요. 하나는 되게 슬픔과 뭐 그런 표현으로 주제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주제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작품을 찾는 활동들이었고요. 자, 이 친구들은
근데 심오한 그런 주제를 했는데 여기 눈물을 표현을 한 거예요. 슬픔인데 이게 눈물을 형상한 디자인이에요. 거기에 맞는 뭐 파란색과 그다음에 회색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작품의 선정의 방식을 아까 말씀한 대로 아티스트나 작품을 검색을 해서 주제랑 직관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작품을 찾았고요. 궁금하면 그 작품에 대해서도 들어가 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쉽지만 어려운 불행전이라는 전시의 제목으로 전체 디자인과 그다음에 작품을 선정해서 기획해 보았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아까 얘기한 위안부를 소재로 한 거예요. 사실 이게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꽃의 이미지는 위안부를 상징하는 것들이고 작품을 찾는 수준들이 생각보다 저 진짜 되게 감동했어요. 하나하나 작품에 대한 본인들의 의미나 해석의 과정들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느껴졌고 사실 항상 아이들한테 작품을 볼 때 지식이나 이렇게 분석하는 거를 좀 가르쳤고 단계 펠드만의 단계 아시잖아요. 그림이 첫 느낌은 어때? 색깔은 어때? 조형적인 요소는 어때? 이걸 배경과 함께 생각해보 이렇게가 아니라 수용미학의 관점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작품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 자체에서 그 안에서 해석의 과정이 이뤄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들이 마지막에 이제 도슨트 하고 감상하면서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까지 가졌는데요. 사실 제가 영상을 날려버려서 잘 안 보이지만 사실은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그 친구들의 아이들의 그런 해석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좋았고 제가 계속 수업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된 게 사실은 미술사 파트 부분이에요. 미술 교사들이 사실 표현 수업 잘 할 수 있어요. 애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체험 표현 수업인데 미술사 이 부분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에요. 세계사를 배우지 않은데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작품을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사실 한국사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역사쌤한테 계속 진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조선 후기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는 나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서양 미술을 어떻게 접근할까 사실은 아이들한테 많은 작품을 보여주고 싶은데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제가 배웠던 방법으로 초창기에는 그런 강의식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얘들아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진짜 말 수 없는 그런 외계어들을 이제 나열을 하면서 특징들을 말해줬는데요. 그 다음에서 이거를 정말 한 3-4명의 친구들이 듣고 있다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카드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많이들 하세요. 미술 카드 이렇게 만들어서 다 프린트하고 코팅해가지고 8모든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막 힘들어요. 근데 이거 수업 한 번 하면 한 3개씩 잊어버리고 짝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갔는데 제 고민이 또 빠졌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어쨌든 여기까지도 저는 제가 선택한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그 와중에 어쩔 수 없이 배제된 작품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 수업을 해보고 나니까 이거는 단지 기술, IT와 관련된 그런 수업이 아니라 애들 중심이죠. 아이들이 직접 너무 많은 이런 작품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아이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시켜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커말모 미술 교사지만 힘들게 진행을 이제 한번 해보았고요. 그래서 애들의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은 성공한 것 같은 게요.
한 번은 직접 가서 봐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애들이 유럽 여행도 되게 자주 가고요. 여행, 근데 체험학습 막 20일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가더라고요. 혹시나 뭐 가게 된다면 아이들이 이 작품을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바라보고 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활동들이 아니었을까. 저 눈앞에 있는 듯 실감하게 볼 수 있다. 우피치 갤러리에 간다면 플로라와 뭐 페르세우스의 해방을 보고 싶다. 이 앱을 통해서 리얼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 제가 이거 제 가운데에 넣었는데요. 나와 닮은 초상화를 찾고 미술관도 걸어가는 것처럼 할 수 있어서 이 어플 대박이다. 이 어플 찾으신 여주쌤 최고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제일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네, 이거 수업을 하면서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계속 좀 많이 딸리는데, 갑자기 라디오로 했는데 이 말이 되게 확 와닿는 거예요. 가면 길은 뒤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 되게 열정에 저는 되게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요. 이런 주말, 귀중한 시간에 그 길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도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